위창자 생리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벽세포가 어떻게 위산을 분비하는지 세포 내 기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4강에서는 벽세포가 위산을 분비하는 분비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또 무슨 물질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위에 또 다른 분비인 가스트린이나 펩신, 그리고 알칼리성 점액 등의 분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벽세포가 위산을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장크롬 유사세포에서 분비하는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은 벽세포에 있는 H2 히스타민 수용체를 자극해서 벽세포가 강력하게 위산을 분비하도록 신호를 줍니다. 두 번째는 위에 G세포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입니다. 가스트린도 벽세포에 있는 CCK2 수용체에 결합되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부교감 신경에서 분비하는 아세틸콜린이 그 자극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벽세포에 있는 무스카린 M3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해 가지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벽세포가 위산 분비를 하도록 촉진하는 물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히스타민이고, 두 번째가 가스트린, 그리고 세 번째가 아세틸콜린입니다. 히스타민, 가스트린, 아세틸콜린, 이 세 가지 물질이 벽세포에 자극해서 벽세포가 위산을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벽세포의 위산 분비를 촉진한 물질의 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ECL셀에서 분비하는 히스타민이라고 그랬죠. 히스타민은 직접적으로 벽세포를 자극해서 염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G셀에서 분비하는 가스트린이라고 그랬죠. 이 가스트린도 벽세포를 자극해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미주신경에서 부교감 신경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습니다. 아세틸콜린도 벽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벽세포의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세 가지의 분비 물질과 효과 이외에도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세포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은 ECL세포를 자극해서 ECL세포가 히스타민 분비하는 것을 더 촉진시킵니다. 그래서도 이 내용을 썼는데요. 가스트린은 영양 효과가 있어서 장크롬 친화 유사세포의 크기와 수를 증가시켜서 더 많은 히스타민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또 미주신경은 벽세포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도 ECL세포를 또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자극을 해가지고 ECL세포가 더 많은 히스타민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또 이런 미주신경은 끝에 GRP, 게스트린 릴리징 펩타이드를 분비해서 G셀이 가스트린 분비를 촉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가적인 상승작용이 결국은 ECL 세포가 히스타민 분비를 더 촉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작용이 벽세포에 가해지면은 종합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벽세포에 자극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ECL 세포의 히스타민 분비를 더 강화시켜서 결국은 히스타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벽세포에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고 했죠. 히스타민에 대한 H2 히스타민 수용체, 그 다음에 시스케이-B 수용체가 가스트린을 받아들이고 아세틸콜린은 M3 수용체가 받아들여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미주신경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미주신경의 원심성 신호가 위창자 내로 들어오면 얘네들이 직접 절후신경을 통해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든 아니면 장신경을 통해 가지고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든 간에 치프셀과 벽세포에서 펩시노젠과 위산을 분비하는 것을 일단 촉진합니다. 또 이 신경들은 ECL 세포에 자극을 해가지고 아세틸콜린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을 할 수도 있고 또 G셀에 자극을 해서 이 G셀에 자극하는 것은 GRP를 신경 말단에서 분비하는 거죠. GRP 뉴런이 장신경에 있어서 GRP를 분비하면은 가스트린의 분비를 또 촉진합니다. 분비된 히스타민은 주변 분비 작용을 통해서 벽세포를 자극해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죠. 또 가스트린은 내분비를 통해 가지고 내분비 효과를 통해서 벽세포를 자극해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 벽세포에는 M3 무스카린 리셉터, H2 히스타민 리셉터, CCK-B 리셉터가 있어서 이런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가스트린에 대해서 반응해서 위산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리셉터와 물질은 약물 개발에 타깃이 되고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벽세포에 위치하는 수용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타민에 반응하는 수용체는 크게 H1 수용체와 H2 수용체가 있는데 H1 수용체는 보통 뇌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위장에 분포하고 있는 수용체는 히스타민에 대한 수용체는 H2 수용체로서 이 H2 수용체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로서 히스타민이 이 H2 수용체에 붙으면은 이 히스타민 수용체는 G 프로테인인 세포막에 있는 G 프로테인 중에 GS형 G 프로테인과 결합을 합니다. 이 GS형은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통해서 CAMP 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수용체죠. 두 번째,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아세틸콜린 M3 수용체입니다. 그리고 또 가스트린을 받아들인 CCK-B 수용체는 모두 다 G 프로테인 중에 GQ형 G 단백질과 결합해서 포스포라이페이즈 C를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IP3와 DAG를 생성해서 세포질 칼슘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측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히스타민이죠. 이 히스타민은 벽세포에 위치한 H2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이 H2 수용체라는 것은 GPCR,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죠. 세포막에 있는 G 프로테인 중에 GS 단위를 갖고 있는 G 프로테인과 결합을 합니다. 이 GS 단위를 갖고 있는 G 프로테인이 활성화되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되면서 ATP가 CAMP로 변환이 되고 C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면서 벽세포의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세틸콜린과 가스트린이죠. 아세틸콜린은 M3 아세틸콜린 수용체, 가스트린은 CCK-B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이 M3 수용체와 CCK-B 수용체도
마찬가지로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GPCR이고 얘네들이 활성화되면 세포막의 G 프로테인 중에 GQ 서브 유닛을 갖고 있는 G 프로테인과 결합을 해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 GQ를 갖고 있는 G 프로테인이 활성화되면 포스폴라이페이즈 C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막에 있는 PIP2를 분해해서 IP3와 DAG로 세포 내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죠. IP3는 세포 내의 칼슘의 농도를 높이고 DAG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로 활성화시켜서 벽세포의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프로테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반면에 벽세포의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메커니즘도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마토스타틴입니다. 또 두 번째 억제 물질은 프로스타글란딘 E2에 의한 억제도 있습니다. 벽세포는 소마토스타틴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프로스타글란딘 E2와 결합할 수 있는 EP2 수용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마토스타틴 수용체와 EP2 수용체는 모두 똑같이 세포막 G 프로테인 중에 GI 단위를 갖고 있는 G 프로테인과 결합해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의 활성은 히스타민에 의해서 유발됐었죠. 그러니까 히스타민의 가장 중요한 히스타민의 위산 분비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보면 벽세포의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마토스타틴과 프로스타글란딘 E2라고 그랬습니다. 소마토스타틴은 벽세포에 있는 소마토스타틴 리셉터에 들러붙고 그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E2는 E2, EP2 리셉터에 붙습니다. 이 두 리셉터는 모두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이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가 활성화되면 세포막의 G 프로테인 중에 GI 유닛을 갖고 있는 G 프로테인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GI는 GS에 상반되는 작용으로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ATP가 CAMP로 변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CAMP의 레벨을 억제합니다. 벽세포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자극인 히스타민의 자극 경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벽세포의 위산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하죠.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돼서 속이 쓰리게 됩니다. 위산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속이 쓰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스피린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얘기했듯이 프로스타글란딘 E2는 히스타민에 의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히스타민에 의한 이 자극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스타민에 의한 위산 분비가 좀 더 과도하게 일어나고 위산 분비가 더 촉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쓰림, 핫번의 그런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벽세포에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요인은 에피텔리알 그로스 팩터, 튜머 그로스 팩터 알파, 또 뉴로텐신, 펩타이드 YY 이런 것들도 다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속쓰리다는 환자가 오고 속쓰린 그 원인이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환자한테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건 직접적으로
하이드로젠 아연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해버리는 게 가장 좋겠죠. 앞서 얘기한 벽세포가 갖고 있는 하이드로젠 포타슘 펌프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이 하이드로젠 펌프를 억제하는 것이 오메프라졸이라는 약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유사한 약물들이 시판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약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벽세포가 위산 분비를 자극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히스타민이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리셉터가 히스타민 2라고 그랬습니다. H2 리셉터라고 했죠. H2 리셉터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도 있죠. 오메프라졸이라는 하이드로젠 펌프 억제제가 나오기 전에 많이 썼습니다. 잔탁이라는 또 라니티딘이라는 상품명을 가지고서 나온 그런 약물을 통해 가지고 히스타민 H2 리셉터를 블락해 가지고 막아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약물 개발에 타겟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실콜린이나 게스트린의 리셉터를 조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소마토스타틴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을 올려주는 그런 약물 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약물 개발을 하게 됩니다.